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평소에 배달 음식 잘 안 시키시는 분들도 요새같이 비가 오면 그냥 배달시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실제로 배달 어플 회사 측에서는 장마철이 이제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반대로 배달 노동자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배달 수요를 노동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배달 서비스 업체에서는 좀 이런 대목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요? 예. 어떤 이제 프로모션인데요? 이게 이제 배달 고수라는 프로모션인데요. 이제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프로모션인데 네. 이 프로모션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좀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뭐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3주 정도 진행을 하는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 진행하는 건데 약간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것처럼 배달 건수에 따라서 레벨업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보상금을 주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달 1회당 1포인트를 주는데 최고 등급인 배등급이 되려면 1,600포인트를 모아야 하고 그걸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의 추가 보상비를 줍니다. 1,600포인트는 게 1,600번 배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에서 라이더들이 1시간에 평균 3, 4건 정도 배달을 하고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월에 한 480건에서 640건 정도를 배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3주에 1,600건을 채워야 된다는 거니까 평소보다 4배. 그럼 하루에 몇 번을 배달해야 된다는 얘기요? 하루에 뭐 72번 이렇게 막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네 물리적으로 그게? 그렇죠. 이제 이게 두 번째 등급 40만 원 주는 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평소보다 2배 정도는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근데 대신에 이제 배달의 민족 사측에서 제시한 게 날씨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제 폭염이나 비가 내리는 날 배달을 하면은 건당 추가 2포인트, 총 3포인트를 주겠다는 건데요. 아, 이게 작년에도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도 이 비슷한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폭우가 오는데 배달해서 뭐 하면 좀 더 준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배달하는 얘기냐 이 그 지적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바뀐 거네 결국은.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사고 위험이 비 내리면 높은데 과로와 위험 운전을 더 조장하게 된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자, 배달의 민족 회사 측 자료에서도 비가 오면 맑은 날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37.5% 늘고 제동거리도 1.8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측은 이걸 알고도 좀 위험한 배달로 몰아가는 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배달 노동자인 유튜버 정조 씨는 이번 프로모션에 대해 죽으라고 내모는 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뭔 같지만 정말로 폭염과 폭우에도 배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는 배달료 자체를 인상해 줘야지. 네, 그렇죠. 인센티브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라 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리해서 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노동이든 일하다 보면 그걸 넘겨갈 때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쉬면은 그만큼 일을 못 보니까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이런 프로모션이 딱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위험은 둘째치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배민 시스템이 기본 건당 배달비가 있고 수요가 많을 때는 추가 배달비가 붙는 방식인데 한 배달 노동자는 작년 장마철에는 한 8,000원까지 배달비가 올랐었는데 올해는 이런 프로모션 때문에 장마철에도 뭐 배달비가 4,000원 정도라면서 건수를 채워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결국 조삼모사고 사측에만 좋은 일이다. 말 이런 그대로 얘기를 하고 말 있습니다. 그대로 사측에만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추가 비용은 인센티브니까 뭐 배달을 더 해야 주는 거니까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이제 결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청년의 산재 사망 원인 1위가 배달이라고 하고 이제 특히 고용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배달 노동의 특성상 산재가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훨씬 많을 거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사고 시 이제 경제적 책임도 모든 노동자가 져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의 60% 정도는 상대방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본인의 피해까지 보상받는 종합보험은 가입률이 훨씬 낮은데 이런 이유가 의무보험만 해도 연평균 보험료가 224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들이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전혀 보호받지 않은 상태로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제가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도 비슷한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논란이 있었다고 이러면 좀 정부가 나서서 뭐 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정비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제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폭우 상황에서의 산재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뭐 감전사도 빈번하고 가깝게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이제 뭐 버스 기사 분이나 그런 것들 일종의 산재
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이제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게 좀 기준이 없는 상태인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